안녕하세요. 워스텀의 김민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랜만에 워드프레스 입문자를 위한 영상인데요. 워드프레스 강의를 하면서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 수강생분들이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강생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IT 실무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으시면 낯선 용어들을 이해하시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워드프레스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도 있어서 더 이해하기 힘드실 때도 있죠. 그래서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 무슨 말인지 모르셔서 배우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IT 용어를 설명드리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사이트의 영역을 구분하는 단어인 헤더부터 푸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는 크게 헤더, 바디, 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는 여기에 페이지 타이틀바가 더 추가되고 바디가 콘텐츠로 변경되어서 헤더, 페이지 타이틀바, 콘텐츠, 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의 유명한 테마인 아바타 테마의 레이아웃 빌더를 보면은 헤더, 페이지 타이틀바, 콘텐츠, 푸터별로 빌더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상단 영역, 제목 영역, 컨텐츠 영역, 하단 영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럼 각 영역이 각각 어떤 역할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헤더는 웹사이트의 상단 영역이고요. 상단 영역에는 로고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웹사이트를 얘기할 때 모바일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헤더 영역은 PC 또는 모바일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PC 버전부터 알아볼까요? 헤더는 로고와 메뉴, 그리고 검색, 기타 세컨드 메뉴, 기타 공식 SNS 계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는 로고와 메뉴이고요. 검색과 기타 메뉴와 공식 SNS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되는 선택 요소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인 로고와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고입니다. 로고는 웹사이트의 브랜딩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은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기본 테마부터 대부분의 테마들은 이미지 로고로 교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이미지로 변경하는 메뉴는 커스터마이즈의 사이트 아이덴티티 메뉴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아이덴티티 기능은 FSE 기능을 제공하는 테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SE 기능을 제공하는 테마에서는 FSE 내에서 로고를 변경하면 됩니다. 현재 FSE 기능을 제공하는 기본 테마는 2022 테마인데요. 이외에는 사이트 아이덴티티 메뉴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를 등록하는 방법은 각 테마별로 조금씩 다르게 제공하는데요. 두 개의 테마를 예시로 살펴볼까요? 먼저 아스트라 테마입니다. 아스트라 테마 무료 버전은 커스터마이즈 메뉴의 헤더 빌드에서 로고를 등록합니다. 다음은 아바타 테마입니다. 아바타 테마는 옵션 메뉴에 로고 메뉴에서 로고를 등록합니다. 예시를 보니까 테마에 따라서 로고로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테마가 제공하는 온라인 가이드를 보고 로고를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은 메뉴입니다. 메뉴는 웹사이트의 내용을 찾아다닐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광고용 랜딩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헤더에는 메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설정은 어피런스 메뉴의 메뉴 또는 커스터마이즈의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단 FSE 기능을 사용하는 테마는 제외합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메뉴의 위치가 하단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바디 영역과 헤더 영역이 바뀐 것이 아니라 헤더 영역이 맨 위에 있을 때에만 아래에 배치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입니다. 워드프레스는 검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또는 무료 테마에서 검색 기능은 위젯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로깅을 하거나 검색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젯으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유료 테마에서는 검색이 기본 요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메뉴 중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유료 테마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PC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모바일 버전을 알아볼까요? 모바일의 헤더는 로고와 햄버거 버튼 메뉴만 있어도 충분한데요. 먼저 모바일 로고입니다. 워드프레스는 모바일용 로고를 등록하는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료 테마는
모바일용 로고로 등록하는 설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은 유료 테마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바일의 메뉴는 햄버거 버튼 메뉴로 되어 있는데요. 햄버거 버튼은 메뉴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바일 메뉴는 같은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모바일 메뉴는 반응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버전처럼 다채로운 메뉴보다는 단순한 메뉴가 제일 좋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점점 발전하면서 헤더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개발사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헤더 빌더 또는 테마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몇 개의 업그레이드된 헤더 커스터마이징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율 1위 아바타 테마입니다. 아바타 테마는 10.0 버전부터 헤더 빌드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헤더 빌더로 강력한 헤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헤더 빌더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능, 기능, 퍼포먼스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플랫폼 테마입니다. 플랫폼 테마는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제공하는 헤더 빌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테마는 쇼핑몰에 특화된 헤더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한 쇼핑몰의 헤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딱 맞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더 세븐 테마입니다. 더 세븐 테마는 레이아웃, 마이크로 위젯, 탑바, 헤더, 메뉴, 서브 메뉴, 플로팅 헤더, 모바일 헤더, 모바일 메뉴 등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타이틀바입니다. 페이지 타이틀바는 컨텐츠의 타이틀 영역입니다. 일반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페이지 타이틀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는 페이지 타이틀바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타이틀바 영역에는 컨텐츠의 타이틀과 배경만 있는데요. 테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을 만들 때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용됩니다. 다음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포스터와 페이지 빌더의 내용은 모두 컨텐츠에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바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디라는 용어는 테마 옵션의 글꼴 설정 기능에서 사용하는데요. 바디 영역에 사용될 폰트의 스타일링을 테마 옵션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워드프레스에서는 바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념적으로만 이 영역을 바디라고 정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기 많은 넷플릭스, 유튜브, 웹툰 등은 모두 바디 영역에서 보여주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바디 영역에서 보여주는 컨텐츠는 어도비 웹사이트처럼 멋진 영상과 사진이거나 레볼루션 슬라이더 플러그인으로 다양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컨텐츠 영역 자체는 랜딩 페이지로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랜딩 페이지는 광고 클릭이나 검색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랜딩 페이지는 헤더와 푸터 영역을 제외하고 바디 영역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랜딩 페이지와 워드프레스의 랜딩 페이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의 랜딩 페이지는 헤더, 페이지 타이틀 바, 푸터를 제외하고 보여주게 되는데요. 페이지 타이틀 바가 랜딩 페이지에서는 히든 처리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광고용 컨텐츠도 바디 영역에서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페이팔 웹사이트처럼 웹사이트 자체가 랜딩 페이지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페이팔 웹사이트는 설계할 때부터 광고에 최적화해서 설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도비 웹사이트라든지 유명한 애플의 웹사이트도 이런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퍼블릭 웹사이트가 이러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사이트 중에서 인상 깊게 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기획, 제작부터 헤더, 바디, 푸터를 광고에 최적화한 웹사이트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는 글로벌 IT 기업의 랜딩 페이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좋은 예시로서 몇 가지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널톡, 잔디닷컴, 디디캐스트, 패스팀, 패스트5 등의 웹사이트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푸터입니다. 푸터는 웹사이트의 하단에 주요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푸터 영역은 이커머스, 일반 웹사이트, 블로그 등 사이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카피라이트가 있고요. 쇼핑몰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링크가 있고요. 매거진인 경우 각 카테고리의 링크와 정보 링크가 있고요.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약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푸트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젯입니다. 하지만 위젯으로는 푸트의 내용을 넣거나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옵션에서 추가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 범위, 스펙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바타 테마처럼 푸터 빌더를 제공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터 영역에 보여줘야 하는 내용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여줘야 할 내용이 없다면 푸터를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식 SNS 채널이 있으면 안내 아이콘과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업용이면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상담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웹사이트의 영역을 구분하는 헤더부터 푸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용어들을 이해하시고 나면은 워드프레스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워스덤의 김명준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